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항상 2월달 마감하고 3월달로 넘어오는 이런 달이 끝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난달을 좀 정리해보고 그때 어떤 종목들이 강했고 어떤 종목들이 주도했고 그런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관, 외국인, 또 돈 많은 형님들은 어떤 쪽에서 매매를 많이 했고 어떤 걸 많이 샀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월달 수급 동향 이걸 한번 탈탈 털어보고 저희가 또 투자 아이디어 가져갈 게 없는지 이거 한번 챙겨보고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은 바로 좀 느낌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때는 다른 거보다 저한테 도움이 내용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같이 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2월 달에 2월 1일부터 29일까지 과연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뭘 많이 샀나 라는 쪽에서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한 달 동안 매수했던 외국인들 동향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나오는 게 현대차.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했을 때 거의 뭐 8조, 9조 가까이 매수했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쪽은 보통 삼성전자가 1등,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상식이었습니다. 노노노, 삼성전자는 저 밑에 있고 오히려 우선주를 사네요. 이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가 좀 강하고요. 그러면 뭘 많이 샀느냐? 현대차,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기아, 이렇게 두 개가 떡 들어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의 저PBR 종목들의 핵심이겠죠. 이런 종목들 차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동차, 하이닉스 들어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도 있다 보니까 반도체 이런 쪽이고 거기다가 SK스퀘어가 어느 쪽으로 붙었냐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간지주사 역할도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반도체 쪽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지주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지주사, 삼성물산, SK스코어, 지주사 이런 쪽 이것도 다 저PBR 종목들이겠죠. 반도체는 저PBR 아닙니다. 이걸 빼야 되겠네요. 이거는 따로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동차 또 그저 반도체는 따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한화에어스페이스 방산 쪽이네요. 방산 하나 들어와 있고 거기다 금융 쪽 하나금융지주 뭐 삼성생명 이런 쪽 금융 그리고 또 KT통신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고민 주가는 했다가 좀 쭉 밀렸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딱 키워드는 저PBR 종목입니다. 자동차, 금융, 지주사, 반도체, 방산. 방산도 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의 흐름들 거의 저PBR 쪽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 딱 한 종목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산 것 중심으로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쪽이 잘 하고 있었고 잘 한다고 알고 있었고 괜찮게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애써 무시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뻑 사면서 이제 좀 부활을 막 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현대차 너무한 거 아니냐? PBR 뭐 0.5배 밑으로 갔던 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0.8배. 근데 실적 대비해서 이제 5.7배. 그러다 보니까 저 PBR에서 저 PER로 넘어가는 과정 뭐 이런 쪽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싸니까 샀다.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PBR 밴드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계속 점점점 쳐져졌던 것들이 이제 딱 올라와서 역사적인 고점대 수준까지 올라오느냐 이게 2020년도 고가대 부근 정도까지 이제 들어오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거의 한 배도 한 0.9 몇 배 정도까지 갔었을 거예요. 이게 0.96이네요. 이 정도 96도 못 갔네. 한 0.9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역사적인 고점까지 들어온다. 라는 쪽의 논리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게다가 또 하나가 좀 중요한 게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정체를 보입니다. 작년에 9조 8천억 15조 레벨업 빡! 근데 거기서 실적은 이제 정체가 되는데 정체가 되는 실적에서 저평가다 보니까 재발견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우상향이 그래도 버텨줘야 그래도 실적에 대한 변화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금리 인하가 되면서 자동차가 잘 팔리는 기조가 나오면서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아직 실적은 정체 기조인데 주가가 어떤 식으로 좀 끌어올려 가는지는 아직은 좀 고민이기 때문에 아마 레벨업 되는 과정들은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25만원대 부근에서 안착해서 막 쫙 펼쳐지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게 되지 않고는 25만원대가 일단은 약간 걸리는 느낌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탄력 받는지 그런들 보시고 단기적으로 그러면 밀렸다. 그러니까
그거죠. 한 23만원대 중반대에서 지키고 25만원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 고점권의 박스권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되고 레벨업이 딱 돼가는지 여부들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이니까 수급으로 풀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닥에선 뭘 많이 샀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단연코 나오는 게 아프리카 TV 그리고 HLB 딱 한번 섹터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아프리카 TV는 플랫폼이라고 볼까요? 플랫폼 쪽에 한 종목 먼저 가장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라 이제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이고 트위치 넘어가면서 네이버 으로 가느냐 아프리카 TV로 가느냐 의외로 아프리카 TV가 선방했다 이런 관점이고요. HLB 들어오고 알테오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쭉 보게 되면은 약간 메디톡스 이거는 뭐 이제 샀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쪽으로 보면 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들어와 있고 주성 가온칩스 그리고 또 서진 시스템은 이거를 어느 쪽으로 볼까? ESS다 보니까 그냥 반도 2차전지 쪽으로 봐야 되나 뭐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이건 그럼 일단 빼고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그리고 또 PSK 상위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는 많은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엔캠, 에코프로 BM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그동안 비웠던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 그런 쪽인데 시장에 미치는 강한 여파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바이오 쪽이 좀 강했다. 알테오젠 세죠. 아마 시장의 주도를 보여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동향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 쭉 가더니만 한 단계 좀 많이 올랐어. 살짝 쉽니다. 지금부터 단계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1차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도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시면은 갔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좀 크로스가 되는 자리들 주지하면 바로 턴하는 모습들. 근데 지금은 또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갔다가 이렇게 만나는 요 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요거 중요한 지지권이죠. 1차로 매수는 가능해 볼 영역들 한 11만 9천 원대 여기서 가격의 패턴은 들어왔습니다. 11만 9천 원대 부분에서 사볼 수 있겠다라는 쪽은 들어왔습니다. 요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수가 같이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온다. 단기 매수권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제대로 못 된다. 그럼 이거 이탈한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여기까지 한번 더 들어오겠죠. 이거 보시면서 그러면 그 가격이 어디냐면은 아마 처음으로 들어온 가격이 여기입니다. 10만 9천 원가 한 10%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자리는 한번 고개 밀고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들어가 봤다가 다시 턴해서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시세 완성은 쌍고가 그래서 이렇게 소멸되는 게 나오겠죠. 그럴 것도 한번 노려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돌림 목적에서 가보는 게 맞겠다.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느냐? 그러면 짜고가에서도 살짝 눌렸다가 또 가겠죠. 이런 것들도 보면서 중요한 거는 수급의 외국인들 변화 체크하면서 일단 대응해봐도 되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데 이런 건 많이 올라서 나 싫다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잔잔바리 스타일 눌림목에서 턴하는 거 좀 보자라고 하는 스타일 쪽이 이게 매매가 좀 해볼 만한 스타일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내가 보는 매매 패턴과 안 맞다 그러면 김 대표 따라가야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러면 반대로 예상했던 경로와 반대로 이탈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해야죠. 다음 자리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잔잔바리 매매 스타일이다. 강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또 보는 게 기관 합계 이런 거 말고 연기금이 뭐 샀나 한번 볼까요? 연기금 뭐 샀는지 보게 되면 의외로 2차전지 쪽이 좀 들어옵니다.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포지션 길게 보겠다 그런 쪽들이고 거기다가 에코프로 머티도 들어와 있고 근데 머티는 힘이 없습니다. 약간 패시브 자금 들어오더니 이걸 좀 빠진 느낌이고요. 그 밖에 연기금도 현대차 그리고 또 신한지주, 삼성생명 이런 것들 매매한다. APL은 물렸네요. 이런.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 금융주들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패노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의외로 BDI 지수가 고개를 좀 든다라는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포스코인터 이런 것들 들어오죠. 저희도 이상엽 이사랑 같이 투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못 참죠. 네, 얘기 드렸는데 자리 좋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데 포스코인터 지금 자리는 잘 버팁니다. 돌아가네요. 이런 막강한 힘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자리 쪽에서 지지 잘하고 나온 자리 쪽에서 돌아간다. 이런 거는 느리지만 스르륵 턴하면서 또 어디까지 가겠죠. 이런 쪽의 변화들 보시면서 지지 잘한 거에 대한 후방 효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 잘 또 해보게 되면 눌림목에서 잘 눌려받고 턴하는 것들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눈길이 가고 있고요.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다라는 쪽이고 연기금 매수 많이 한 종목 쪽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인데 요거 말고 꾸준히 사고 있는 한국전을 한번 볼게요. 그럼 보게 되면 고점에서 중요한 자리 즉, 요 자리죠. 요 자리 쪽을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지금 지지 하고 올라옵니다. 지지권 돌리고
계속 올리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가 가장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한국전력 매매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었을 때 요거 지지만 한다고 반대로 보게 되면 그래 이런 때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근데 그러면 거기다 그냥 딱 들어놓습니다. 장중에 딱 체결되고 바로 올라갔고 이런 것도 매매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요 각도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이렇게 꺾여 내려가게 되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다음 여기 지지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벌려놔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모아가는 것도 그러면 여기 모아갖고 여기 모아갖고 근데 고점에서 여기도 모아가긴 하는데 여기 혹시나 이게 꺾이게 되면 여기 쪽에서 좀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비중을 다시 한번 이쪽에서 좀 더 실을 수 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고점 무거워지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센 종목이면 이제 여기까지 다 됐다. 지금 왜 흔들리냐면 유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가 때문에 제대로 못 갑니다. 가스 가격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안정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턴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연료비들 충분히 지금 발전 단가가 생각보다 좀 낮아가는 현상들을 좀 많이 느려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들 한번 보시면서 변화 요인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한국전력은 길게 볼까요? 한번 지금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런 거를 뭐 2만 원도 안 되는 게 지금 벌써 20% 올랐네. 무거워서 안 돼. 라고 보기에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갔다가 다 빠졌겠죠. 왜냐면 실적이 안 나오는 구간. 근데 지금 지난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최소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한다. 그러면 여기 연속성이 있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다음 저항대가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한 요 정도쯤이겠죠. 한 27,000원, 3만원대 요 정도까지는 앞에 매물이 그렇게 크게 없는 벌려진 상태겠죠. 이런 단계들 요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고 솔직히 뭐 한국전력 가지고 뭐 20% 수익 냈다.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바닥 찍고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다음 레벨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쯤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샀던 기관들이 오히려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수급이 이제 정리가 되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나도 따라서 정리 이런 쪽인데 아직까지는 레벨업이 쭉 돼가는 구간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쪽에서 많이 빠진 만큼의 변화를 좀 보여다오. 일봉 보고 못 사, 월봉 보고는 자리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연기금에 뭘 많이 사느냐? 네,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많이 사고 있고 의외로 PSK홀딩스, 고영, 또 볼까요? 또 GST, 그리고 또 오픈엣지, STI, 그리고 또 에이징랜드, SFA, HPSP. 와, 대부분이 또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쪽이네요. 네,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거 보시면서 왜 이쪽 PSK홀딩스 신고가, GST 신고가, 오픈엣지 신고가 다 그러네요. STI가 조금 못 갔네요. 이런 것들을 좀 후발로 들어올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연기금은 소부장의 진심이다. 이쪽이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매수가 많은 거는 2차 전지겠지만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 연기금도 아이고 배 아파 이러면서 바라봤겠죠. 그러다가 지금 가격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채우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연기금의 스타일상은 막 위로 쏘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2차전지에 대한 탄력들이 붙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의 중심은 2차전지도 좀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여기다가 지금 바로 움직이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 한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나의 또 주된 변화, 사모펀드는 과연 뭘 많이 사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똑같이 외국인 형님들 사는데 나도 가야지 현대차 들어옵니다. 현대차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만 사네요. 그리고 항운전 들어오기 시작하죠. 요거 눈길 가고 있고 현대로템, 의외네요. 쌍용 CN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뭐 지금 공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 될 게 안 되겠죠. 그 밖에 강했던 도전비전, 또 메리츠 금융주주, 또 어떤 금융주에서의 끝판왕, 주주가치 제고의 끝판왕, KB금융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 금호석유, 삼성생명, 삼성물산 다 약간 사모펀드 쪽에서는 베팅했던 게 저 PBR이네요. 이쪽을 좀 더 챙기고 매매가 들어갔다 라는 쪽인데 의외로 현대로템 들어가면서 조금 현대로템도 약간 저 PBR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쪽의 느낌이 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쪽으로 샀네요. 지금 보니까 삼성 SDI나 더존비전 빼고는 거의 다 저 PBR 쪽으로 올인, 시장의 트렌드에 맞겠다 올인, 외국인들이 우리를 이끈다 올인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가장 큰 특징으로 사모펀드의 코스피 종목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요 금호석유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요런 자리에 이런 거 매매하기 좋죠. 간데 이렇게 쫓아가면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탈되고 딱 어디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딱 맞는 자리 이런 데가 들어오죠. 아이고 이거 봐라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봐도 됩니다. 들어가보는데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수급이 계속 보강이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약간 오늘 이거는 사모펀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받아주다 보니까 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이 쌓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탈 없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직전 고점에 관통하는 가격대 한 16만 원대까지는 돌아오는 경향들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따가 조정받고 그래도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여기전이 어떤 최근에 샀던 수급들이 계속 사기 시작한다. 여기 돌파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다. 매수를 안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나도 에이 나와야지 뭐 라고 팔았더니 주가는 슝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관점 쪽에서 저희가 수급을 이용하는 겁니다. 많이 샀는데 그러면 산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되나 오유 잘 들어왔다 사고 쭉 들어오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나 하고 봤는데 그 자리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목에 차는 자리가 들어왔다.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 쌓아가고 다시 다른 종목들 보거나 계좌에 좀 끊어놓게 되면은 나는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계좌에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에서 뭐 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연기금과 비슷하게 약간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 있고 의외로 JYP 많이 사네요. JYP 많이 샀고 VT 샀고 레이크 머터리얼즈 반도체 2차전지 다 가눌 수 있는 종목이겠죠. 메디톡스 샀는데 아우 지금 손해봤을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똑같이 사고 있고 JNTC 네 이런 쪽이고 자람 테크놀로지 좋은 회사인데 들어와 있고 CJ E&M 사고 있고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또 그 밖에 글로벌 텍스프리 아이고 이거 지난번에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딴 종목들 그래도 사고 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의외로 게임 쪽에 데뷔시 있었죠. 딱 보니까 사모펀드가 플레이한 거는 어떤 규칙이 별로 없는데요. 좋아 보이는 거 그냥 쫙 다 샀다. 그런 쪽에 대한 느낌이 들어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 종목 쪽으로 산 건 별로 없네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뭘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CJ E&M 한번 볼까요? 네, 요게 눈길이 가는데 CJ E&M을 보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앞에 CJ가 붙었습니다. 응, 나 한사. 됐어, 패스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작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됐고 이제 우리 좀 살겠어요 라고 이제 돌아가는 기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CJ&M이 지금 기조가 많이 빠졌죠. 여기까지 빠져 있습니다. 뭐 CJ, CGV고 컨텐츠 쪽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나올 것을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티빙이라고 하시죠. 티빙. 예, 이게 국내 토종 OTT인데 이쪽에서 나도 살 방법을 찾겠다. 그러면서 KBO, 한국 프로야구와 손을 딱 잡고 프로야구 중계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다른 몽종파에서 방송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하이라이트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야구 중계권을 사다 보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여기 하나의 또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조만간 열리겠죠. 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되나 4,900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5월 아주 비싸지도 않은데 이게 OTT의 영역을 확장되는 구조로 쓰인다. 혹시 또 실적에 대한 변화의 신호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시장도 안 좋고 물량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걸 받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급은 기관 팔고 외국인들 사고 거기다가 지금 사모펀드는 들어왔던 것들 거의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손절이 나올지 그냥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리 쪽에서는 일단 1차 지지권이 이탈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종가가 돌아와야 되긴 하겠는데 이 정도까지 한 73,000원대 부분까지 혹시나 쭉 들어온다. 여기서는 한번 또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쪽에서 한번 눌림목대 대응을 해보자. 관점적으로 CJ&M도 펀더멘탈이 보여다 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외국인 기관 쪽의 연기금 또 사모펀드 종목들을 뭘 샀나 그래서 시장에 영향력을 줄 만한 회사들 쪽에서 어떤 변화가 들어왔는지 이것저것 체크해봤습니다. 결론은 저PBR이네요. 반도체랑 저PBR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은 혹시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가치투자에서 또 야심차게 만들었던 한 달이 끝나면 뭐 해야 될까요? 수급 분석해주세요. 용 이런 거 여기 또 털어서 주도적인 섹터 뭐 가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아주 굿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다 아시죠? 제가 발목 잡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고 가시게 되면 다음에도 저는 행복하게 컨텐츠 만들 것 같아요. 하하하하. 너무 감사합니다.